기본적으로 이 지시문은 이제 그 세 가지예요. 하나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반복문이 있고 조건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보면 이제 뭐 반복문은 그러면은 이제 먼저 반복문부터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문을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예를 들면 뭐 흔히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복문을 했을 때 1부터 10까지 더해라. 그런 작업을 컴퓨터한테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래서는 그걸 이제 for loop라고 for loop를 써서 쓸 수 있어요. for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for만 쳐도 어떻게 한다는 게 나오죠. for 기본 구문이 나오죠. 이거 이제 syntax라고 syntax 기본 구문. for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어떤 range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괄호를 치고 닫고 그 다음에 막 그 중간에 어떤 그 표현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뭐냐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한데 그 i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요. i는 1부터 10까지 더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를 이제 순서대로 꺼내는 거죠. i는 i in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그래서 j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을 건데 j를 더할 거죠. 그럼 이제 위에 이제 j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를 정해줘야 돼요. j는 0부터 시작할 거고 그럼 j에 0이 들어가죠. 처음에 오른쪽에. 근데 i는 1이 있겠죠. 그러면 j가 이제 어떻게 되죠? 1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오른쪽 j가 1에다가 이번에 i가 2가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그 다음에는 그 값을 받아서 또 3을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 구문이 진행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j 값을 추출하면 9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복 구문.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뭐 논리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또 한 가지 반복문에는 이제 그 이걸 for loop라고 합니다. for loop. 그러니까 for loop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for loop을 돌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while loop라는 게 있어요. 같은 작업을 이제 while loop로 해봅시다. while loop로 하려면 그 while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자, 이제 여기는 신텍스가 안 나오네. while 다음에는 예를 들어 내가 i가 보다 작은 while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참인한 그 해당되는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i는 위에서 이제 i를 정의해야 되겠죠. i는 처음에 이제 0로 해주고 j도 0로 해주고요. 그래서 i는 뭘 할 거냐면 i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j는 j에다가 더하기 i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i는 이제 0이 들어가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j는 0이니까 처음에 이제 j는 1이 되겠죠.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i가 10이 되면은 이게 true가 되니까 false가 되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테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 거는 이제 1씩 더하는 거니까 9가 들어가겠죠. 9가 들어가면 i가 10이 되니까 10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0, 0. 그래서 이 while 루프를 돌리면 이제 나머지 j가 5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복문, for 루프랑 while 루프가 있는데, 그 while 루프는 일단 어떤 조건이 참인한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조건을 쓰시게 되면 컴퓨터가 멎어버리죠. 예,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while 루프를 쓰실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for 루프는 이제 그 아까 그 range에 정의된 어, 그 횟수만큼 루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for 루프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쓸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 메모리를 계속 그 반환값에다가 저장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for 루프는 이렇게 뭐 간단한 for 루프 정도는 써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가 크다 그러면은 for 루프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for loop랑 while loop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래밍이 처음이라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간단한 그러한 예제를 본인이 직접 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은 이제 if 구문을 쓰거든요. if 구문을 쓰는데 예를 들어 내가 if a가 100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는 뭘 실행할 거냐를 써줘야 되겠죠. 뭐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쓸게요. j는 is larger than 100. 네,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분가로죠. 그렇지 않으면 print j is not larger than 얘는 5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저장된 값이 그러니까 어, 어떻게 나올까요? j is 잘못했네요. 100보다 작으니까 이게 not larger than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larger than이 있겠네요. j가 아까 55였잖아요. 그러니까 55는 not larger than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문은 그냥 if else 구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살펴볼 게 함수예요. 아까 내가 이제 함수 얘기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뭐까지 함수를 이미 보셨어요. 네. 그 벡터를 만드는 함수인 C, 아까 그 combine이라고 하는 함수도 보셨고, 위에서 print라고 하는 함수도 보셨고, 여러 가지 뭐 팩터를 만드는 함수, 뭐 리스트를 만드는 함수, 다 이제 보셨어요.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built-in function이라고 해서 built-in 이미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R을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순간 이거는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장이 되어 있는 함수고 그 함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값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변환해서 아웃풋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함수의 작동 방식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빌트인 펑션은 이미 그것들이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정의가 돼 있는 거. 몇 가지 뭐 함수를 더 좀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빌트인 펑션 중에 sequen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sequence. 그래서 예를 들어
2부터 10까지 시퀀스인데 by 예를 들어 0.5 간격으로 하겠다. 그러면 2부터 10까지 하는데 0.5 간격으로. 그러니까 2, 2.5, 3, 3.5 이런 식으로 그 벡터를 돌려주는 그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 repea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1부터 3까지 할 텐데 times 3번 반복하겠다. 그럼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반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9개의 요소를 가진 벡터를 돌려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square sqrt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거든요. square root 뭘까요? 예를 들어 25 하면은 5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걸 x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거를 x로 봅시다. 1, 2, 3, 1, 2, 3, 1, 2, 3 돼 있는데 이걸 이제 so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하게 되면 아까 1, 2, 3, 1, 2, 3, 1, 2, 3이 아니라 이제 오름차 순으로 1, 1, 1, 2, 3, 3, 3 이렇게 배열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거꾸로 내림차 순으로 배열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위에 보면 이제 decreasing이라고 하는 argument가 있거든요. decreasing이라고 하는 argument를 쓸 건데 이걸 내가 true로 정해주면 내림차 순으로 배열하라. 그러니까 3부터 1까지 이렇게 거꾸로 배열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argument가 나오는데 argument는 뭐냐면 그 함수의 실행 방식을 특정하는 그런 파라미터 변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리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x는 1, 2, 3, 1, 2, 3, 1, 2, 3이었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3, 2, 1, 3, 2, 1, 3, 2,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돌리는 것도 있고 만약에 length, x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몇 개냐? 9개다. 이런 얘기죠. x의 range는 어떻게 되냐? range.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테이블. 이거는 이제 x값이 자, 테이블 하면 이게 1값이 3개가 있고 2값이 3개가 있고 3값이 3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값의 카운트를 리턴해 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unique x에서 유니크한 값을 돌려주는 함수는 이제 unique라고 하는 1, 2, 3이 유니크한 값이잖아요. x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sum. 1, 2, 3, 1, 2, 3, 1, 2, 3을 다 더하면 6, 3, 18 하니까 18이 되겠죠? 평균 값은 얼마냐? 중앙값은 얼마냐? 뭐 이런 거 다 함수로 정해져 있어요. 미니멈 값은 얼마냐? 맥시멈 값은 얼마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함수들이 다 돼 있고요. 반올림하는 값. 예를 들어 뭐 1.887 어쩌고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아규먼트에는 여기 보면 디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짓은 얼마를 할 거냐. 두 자리로 하겠다. 수점 두 자리로 하겠다. 그러니까 1.89가 되는 거죠. 반올림해서 1.889니까 1.89가 되는 거죠. exponential, exp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exponential, e. 그러면 이제 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exponential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빌트인 펑션이라고 하고요. 뭐 아마 하다 보면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뭐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니까 이거를 외우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함수는 그 어떤 값을 반환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어떨 때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걸 코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코딩을 하실 때 계속 같은 구문을 반복해서 쓰고 계시다면 그것들을 함수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어,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예인데 예를 들어 내가 square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값의 제곱을 구하는 어떤 값의 제곱을 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 함수의 이름을 square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함수는 펑션이라고 해서 x 값을 받아서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이제 중괄호를 치고 x 곱하기 x가 이제 x의 제곱이잖아요. 그게 squared잖아요. 이걸 할 거고 이 값을 돌려줄 거야. s squared라고 하는 값을 돌려줄 거야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squar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한 테스트 해봐야죠. square. 예를 들어 4의 square는 뭐예요? 4 16이겠죠? 네.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냥 그 연산자에서 배웠듯이 그 꺽쇠 해가지고 4의 제곱 해도 같은 건데 만약에 내가 꺽쇠라고 하는 연산자가 아래 없다라고 하면은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쓸 테니까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펑션하고 그 받는 값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중괄호 쓰고 그 안에서 x를 받아서 어떤 값을 돌려줄 거냐 그 돌려주는 건 return하고 그 안에다 쓰시면 됩니다. 함수 이름은 앞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환경 여기서 이제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environment 탭에 들어가시면 내가 여기에 이제 사용했던 변수들이 쭉 나오고요. 변수들이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들 DF라고 하는 거, 그다음 LST라고 하는 거 데이터 구조들이 쭉 나오고 사용했던 내가 정의했던 이제 그 함수들도 나오고 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LS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ls 해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내가 정의했던 이 오브젝트들이 다 나오거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객체인데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객체예요. 객체. 변수도 객체고요. 함수도 객체예요. 내가 정의한 함수, 아까 square라고 하는 함수 정의했잖아요. 그것도 객체이고요. 네. 모든 게 다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이 지금 환경에서 새로 만든 객체들이 여기에 리스트업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나는 어떤 작업 디렉토리에서 일을 하고 있나 알아보고 싶으면 console에서 get 하고 wd, working directory라는 뜻이거든요. 치시면 지금 나는 내가 어떤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C 드라이브에 루트 디렉토리 밑에 users라고 하는 폴더 밑에 brmh라고 하는 폴더가 나의 작업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작업 디렉토리의 파일들이 이 파일 탭에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은 뭐 다르게 되어 있지만 왜냐면 내가 디폴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 파일 탭. 파일 탭에서 뭐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brmh로 가면 brmh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과 폴더들이 서브 디렉토리들이 나와 있죠. 네. 음. 만약에 내가 이 brmh 폴더 밑에 저 같으면 예를 들어 뭐 document 밑에 어떤 폴더 들어간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뭐 줌 밑에 뭐 어떤 폴더 밑에 이렇게 들어간다 칩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를 내가 작업 디렉토리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이 톱니바퀴 밑에 set as working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이걸로 하시면 이것이 나의 작업 공간으로 설정이 바뀝니다. 그런 상태에서 get working directory. 자, 여기서 그 화살표 위에 화살표 치시면 그다음에 그 바로 전 이거 올라가거든요. 예, 명령어를 다시 치실 필요 없이 화살표로 치면 한 단계씩 그 전에 내가 콘솔에 입력했던 명령문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하면 이제 바뀐 걸 알 수 있죠. 워킹 디렉토리가 아까 brmh에서 지금 내가 세팅한 작업 공간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작업 공간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 R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야 될 때가 있고 그죠? 그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그게 작업 공간에 없으면 그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데이터 파일이 있는 폴더를 나의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혹은 뭐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 그 해당되는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되긴 하겠지만 대개는 이제 작업 공간을 안에 내가 불러드릴 데이터 파일을 집어넣고 거기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 데이터를 가공하고 뭐 이제 시각화를 해서 전 그래프를 그리고 그럴 때 그 것들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때 그 작업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내가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패키지라고 하는 거를 볼 텐데 패키지는 뭐냐? 이제 이미 여러분들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빌트인 펑션 할 때 그 나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베이스 패키지라고 해요. 이 베이스 패키지에는 기본적인 그 빌트인 펑션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는 뭐냐면 아래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함수나 데이터셋이나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을 묶어 놓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R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이제 설치되는 기본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베이스가 대표적이고. 근데 그 기본적인 패키지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함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설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R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한 10,0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패키지들을 저장해 놓은 리포지토리가 있어요. 리포지토리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크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 뭐 그 바이오 컨덕터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나 바이오 컨덕터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한 깃허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패키지들이 저장된 리포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데이터 가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 중에 deploy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deploy라고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설치하기 하는 함수가 install.package예요. 하고 이제 다운표 그 더블 커테이션 다운표하고 그다음에 deploy 이렇게 칩니다. 하고 해보세요. 그 콘솔이나 뭐 스크립트나 한번 해보세요. 디플라이어가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톨 패키지하고 디플라이어 하시면 얘가 막 이제 작업을 하는데, 예, 그 어느 리포지토리에 가서 그 이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 패키지에 포함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패키지를 로딩해야 돼요. 그 로딩하는 함수가 library예요. library deployer. library. 네, deploy면은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는 패키지 쓸 수 있는 거. 그 패키지 설치는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렇게 R 작업을 할 때 그 패키지에 포함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패키지를 반드시 로딩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인스톨 패키지는 한 번만 하시면 되고 라이브러리는 쓸 때마다 그 세션에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로 가시면 잠깐만요. 인터넷 뭐 브라우저에 요 주소 요 URL로 들어가시면 네, 요 URL로 들어가시면 우리 강좌의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다 들어오셨어요? 거기 보시면 쭉 내려와서 강의록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날 강의로 올라와 있고요. 이제 오늘 했던 두 번째 날 강의록도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쭉 있으니까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뒤에 보면 이제 참고 자료를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면은 다 이제 유튜브 짤막짤막한 유튜브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시면 하나당 한 5분 정도씩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숫자는 지금 많아 보이지만 그래서 한번 좀 유튜브 한번 쭉 보시고 좀 더 익숙해지시기를 그렇게 좀 하고 사실은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 다 한 건데 미리 조금 더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 가공과 그 시각화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날 할 것까지 하고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봐야 하는데 주로 세 번째 날은 뭐 실습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